네, 더더더더 매일 쏟아지는 뉴스, 세 가지 주요 뉴스와 여러 가지 이슈의 핵심을 놓치지 않는 더 잘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사저널 정윤경 기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첫 번째 뉴스 바로 갈까요? 네, 첫 번째 뉴스는 물 건너간 합당입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조국혁신당이랑 합당하자고 했다가 네. 결국에는 어제 논의를 선언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합당을 제안한 지 네. 19일 만에 중단을 했다고 네. 하고요. 정청래 대표 어제 직접 나와서 우려와 걱정을 키웠다, 사과드린다, 이렇게 합당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정 대표 말의 핵심은 이건데요. 지금은 합치냐 마냐 싸울 때가 아니라 당 내부터 추스르는 게 먼저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면은 합당하자는 구성이 결국에는 결정적으로 뭐 때문에 무산된 거예요?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이 당내 반발이 너무 컸기 너무 때문입니다. 컸어요? 그걸 네. 몰랐대요? 어제 민주당 쪽 취재를 좀 해보니까 네. 의원들 얘기가 좀 비슷했어요. 네. 어떤 얘기였냐면 지금 당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려 있고 네. 의원들마저도 이 찬반이 팽팽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전당원 투표 붙이게 되면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당이 더 쪼개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요. 그래서 내부에서는 합당 맞다 아니다 이런 걸 네. 좀 떠나서 이미 과정 관리에 실패했다, 지금은 더 가는 게 아니라 지금 멈추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걸로 보입니다. 좀 비유를 하자면 네. 이 다리 공사를 하다가 균열이 난 거를 봤는데 이대로 계속 가다면 이제 다리째 무너질 수 있으니까 공사부터 멈추고 기초부터 탄탄히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균열은 미리 점검했을 때 발견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어제 의총했잖아요. 한 네, 그렇습니다. 20분 정도 발언했다고 하는데 네. 분위기 어땠어요? 분위기를 좀 취재해봤는데요. 비율로 따지면 합당 자체에 반대하는 사람이 10명 중 3명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합당 자체는 찬성을 하는데 지방선거 전에 하는 건 좀 반대한다, 네. 이런 입장이었다고 합니다. 어제 의원총회에서 발언했던 그 김영배 의원이랑 통화를 좀 해봤는데요. 네. 실명을 밝혀둔다고 해서 그대로 좀 전해드리면 네. 자기 정치하던 사람들 반성하고 사과를 해야 한다. 네. 정청래 대표도 이제 과정 관리에 실패를 했으니까 사과를 해야 하고, 이 공개적으로 비판을 했던 최고위원들, 이 최고위원들도 마찬가지다, 이거는 정부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정치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양비론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다 비판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거 발언하고 분위기 좀 어땠어요? 네.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좀 조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 반응도 없었고 네. 좀 긴장한 상태로 듣는 상태였다고 하고요. 네. 뭐 말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의원들도 꽤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합당 완전히 접은 거예요, 이제? 표현 그대로 일시정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완전히 접은 건 아니고요. 지선 이후에 다시 논의를 해보겠다, 이런 구상을 밝혔는데 네. 그래서 최고위에서도 이제 연대와 통합을 위한 준비위원회 만들기로 했고요. 네. 조국혁신당에도 이 비슷한 단체를 만들어라,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국 대표 오늘 오전 9시에 입장을 밝힐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은 정청래 대표가 의지를 갖고 합당을 밀어붙였잖아요. 네. 초반에 최고위원들이 막 반대했는데도 합당할 거야라고 계속 주장을 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정청래 대표 리더십, 지도력 타격 받은 거 아니에요? 균열이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갈 수도 있어요? 간 것이 아니에요? 일단 왜냐하면 네. 합당 추진 논란에다가 최근에 특검 논란까지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어떤 거였냐면 이 정 대표가 2차 종합특검 후보로 추천한 사람이 이 전준철 변호사인데, 이 변호사가 과거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변호를 맡았던 사람이라고 이렇게 알려지면서 상당히 곤혹을 치렀었거든요. 청와대에서도 이제 불편한 기류가 좀 나와서 정 대표가 사과를 하긴 했는데 네. 당내에서는 추천한 사람이 책임져라, 이런 네. 요구까지 나왔거든요. 그래서 정 대표는 당분간 당내 갈등에 좀 봉합하려는 모습을 보일 것 같은데 네. 실제로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네. 예전에 전당대회에서 맞붙었던 박찬대 전 원내대표 있잖아요. 네. 출판기념회에 가서 친구 박찬대를 잘 안다, 추진력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포용하려는 모습도 좀 보였습니다. 그러면은 인천시장 후보로 그냥 낙점한 거예요, 그냥? 좀 결정됐다고 더 봐야 되나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뉴스 가볼까요? 네, 두 번째 뉴스는 윤어게인 선 긋는 김민수입니다. 네. 방금 김재원 최고위원과도 좀 인터뷰를 해봤는데 네.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윤어게인을 외쳐서는 지방선거 못 이긴다. 네. 부정선거 세력과 손잡아도 못 이긴다. 이런 네, 말 그렇습니다. 공개적으로 나왔어요. 네, 어떤 발언을 했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며칠 전에 김민수 최고위원이
보수 유튜버들이 연 토론회에 나왔는데 여기서 윤어게인을 외쳐선 지선에서 이길 수 없다. 탄핵 국면 때는 지지율이 50% 넘게 올랐는데 지금은 오히려 빠지고 있다. 냉정하게 봐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김민수 최고위원이 어떤 사람이냐. 네. 지금 정치권에서는 윤어게인 세력의 선봉장으로 꼽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비상계엄 1년을 앞두고도 윤어게인 청년들 변치 않는 마음 고맙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깃발 들고 맨 앞에서 떠들고 가던 사람이 이제 이 길로 가면 낭떠러지다 이렇게 얘기를 한 셈이라고 보면 될 것 네. 같습니다. 근데 이거 진심일까요? 전한길 씨가 가만히 있을까요? 이런 궁금점이 생겨요. 네, 그렇죠. 어제 전한길 씨 말을 좀 들어보면요. 예. 유튜브에서 이런 말을 했는데 이 장 대표랑 김민수 최고위원이 지방선거 이기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윤어게인은 당장엔 전략적으로 좀 떼어놓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끊자는 게 아니라 선거 때만 잠깐 분리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절연이냐 아니면 선거를 앞두고 위장 절연한 거냐 이런 의심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저도 뭐 정치판에 한 30년 있었지만 네. 과연 이게 갑자기 딱 턴하는 게 가능할까? 네, 배도 갑자기 턴하면은 이게 침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좀 이해가 되지는 않는데 이런 발언들이요. 네. 왜 나왔는지 직접 취재해 보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내부를 좀 취재해봤는데 네. 장 대표의 이런 주문이 있었다 이런 얘기가 어떤 나왔어요. 주문이요? 네, 비공개 회의에서 이런 말 나왔다고 합니다. 요즘 장 대표가 이제는 대중정당으로 가야 한다. 네. 우리가 이제 당명도 바꾸는데 속은 그대로 두고 간판만 갈면 되겠느냐 이런 취지로 발언을 했다고 제가 합니다. 이런 말 계속 해왔어요. 네, 그렇죠. 저 욕 엄청 얻어먹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당내에서는 예전부터 이제 한 전 대표 문제로 좀 시끄러웠는데 네. 이제 교통 정리는 됐고 선거만 보겠다 이런 취지인데요. 그러면 왜 하필 김민수 최고위원이 이런 말을 했느냐 네. 이런 거 좀 들어봤는데 사실 당내 좀 비판적이었던 비대위원장이었던 김용태 의원이나 원래 장 대표한테 좀 쓴소리를 했던 양양자 최고위원 또 우재준 최고위원이 이런 말을 하면 먹히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비유를 좀 들었는데 좀 재밌더라고요. 네. 예전에 서울대 폐지 운동이 있었다. 네. 그런데 이 폐지 운동에 앞장섰던 사람이 서울대 출신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야 좀 진정성이 생긴다 이런 얘긴데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윤어게인 깃발을 들던 사람이 이제 이 길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메시지가 먹힌다는 겁니다. 과연 의도대로 될까? 네, 그런 점이 좀 그렇죠. 궁금하긴 한데 네. 장동혁 대표 쪽에서는요. 네.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문제나 윤어게인 부정선거 주장과 관련해서 네. 기존 입장에서 달라진 거 없다. 이런 네. 또 메시지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도대체? 좀 오락가락 하시죠. 뭐예요? 네, 국민의힘 자체가 아직 노선을 좀 정확하게 정하지 못한 걸로 보이는데 네. 사실 당대표가 갑자기 선을 확 그어버리면 선거를 앞두고 윤어게인 세력을 포함해서 우르르 좀 나갈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전한길 씨 같은 인사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할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당대표가 앞장서기보다는 실무진이나 최고위원부터 메시지 톤을 좀 조절하는 걸로 보입니다. 워낙 취재를 잘하시니까 혹시 19일 날 네. 윤석열 피고인에 대한 선고가 나오게 나오죠. 되면 네. 장동혁 대표나 지도부가 어떠한 톤으로 좀 메시지를 낼지 취재되신 게 있어요? 사실 중진 의원들이 그때가 마지노선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계속 마지노선이 좀 바뀌는 것 같긴 한데 네. 그때 정말 윤어게인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을 해야 한다. 이런 주문을 장 대표한테 실제로 많이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당내 분위기를 들어보면 사실 쇄신안 발표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렇게 엄청난 메시지가 나올 것 같진 않다. 이런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네. 결국에는 탈당한 분이라서 우리가 뭐 언급하기는 적절하지 않아요.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메시지를 내지 않는 쪽으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가 네. 나옵니다. 진심이 뭔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뉴스 갈게요. 네, 세 번째 뉴스 보시면 어제 대정부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부동산 정책 재탕 네. 이걸 가져왔습니다. 네. 야당이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을 놓고 꽤 강하게 몰아붙이던데 네, 그렇습니다. 소개해 주세요. 핵심은 이거예요. 뭐예요? 새 정책이라더니 문재인 정부 때 하던 거 아니야? 이런 네. 건데 어제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이요. 김윤덕 장관을 상대로 정면으로 따졌습니다. 네. 정부가
정부가 지난달 내놓은 주택 공급 대책 있잖아요. 이거 수도권에 집 6만 호 더 짓겠다는 계획인데 네. 이만희 의원의 말은 이겁니다. 이거 주한미군 옛 주둔지랑 태릉 골프장에 짓겠다고 한 거 이거 알고 보면 문재인 정부 때 이름 이미 올렸던 곳 그렇죠. 아니냐 이런 예. 주장인데요. 그리고 어떤 얘기도 했냐면 이번에 서울 26곳 3만 2천 호를 짓겠다고 했는데 문재인 정부 때도 마찬가지였다. 겹치는 데도 많고 이미 하던 데도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김인덕 교통부 장관은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 네. 뭐라고 반박을 했습니까? 인정을 했습니다. 인정했어요? 네. 효과 없다는 거예요, 그럼? 아닙니다. 일단 아니에요? 표현에 따라서는 재탕이라고 해도 된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는데요. 민주당 의원 질문에서도 사실 재탕이라는 비판 겸허히 받아들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일단 단서를 달았습니다. 네. 어떤 얘기냐면 네. 예전 정부에서 계획만 세워놓고 막혀서 못했던 이유가 있지 않겠냐. 네. 이제는 그걸 좀 뚫어서 제대로 해보겠다. 이렇게 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어달라는 거네요, 그냥. 네, 그렇습니다. 과연 가능할까? 정부가요, 부동산 네. 보유세 인상 가능성도 아예 닫아놓고 있지는 않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봐야 돼요? 이건 김민석 총리의 입에서 네. 나온 말인데요. 네. 국회에서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문이 있었는데 임기 초반에 보유세 정상화 방향을 분명히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김 총리가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답을 한 겁니다. 네. 그러면서 이런 말도 했는데 이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세금 얘기 일부러 피하는 건 아니고 네. 부동산 문제 풀기 위해서 공급도 보고 수요 억제도 보고 세제도 다 열어놓고 보겠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습니다. 시장 반응을 보고 대책을 세우겠다라는 것이 문재인 정권 하에서도 실패로 드러났는데 네, 그렇죠. 과연 이게 맞는 방침인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짧게 네. 더 눈여겨볼 뉴스 소개 좀 해주세요. 네, 마지막 뉴스 쿠팡 더 털렸다입니다. 네. 어떤 정보가 털렸는지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일단 배송지에 얽힌 정보 모두 털렸다 이렇게 보시면 아, 될 그래요? 것 같아요. 네, 이름이랑 전화번호, 집 주소 기본이고요. 공동현관 비밀번호까지 털렸다고 합니다. 네. 근데 더 큰 문제는요. 네. 제 주소만 털린 게 아니라 네. 제가 친구 이름으로 저장을 해서 친구한테 선물을 보낼 수도 있고 친구 집 주소를 적어서 거기다 배송을 보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적었던 정보들, 집 주소, 휴대폰 번호 같은 것도 몽땅 털렸다고 보시면 될 것 아이고, 같습니다. 큰일이네요. 쿠팡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대책을 내세울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더 그렇습니다. 뉴스 잘 들었어요. 시사저널 정윤경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